안녕하십니까. 강남동일한의원 광록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완전체 음식이라고 알려진 우유가 어떤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하루에 우유를 250ml를 마셔야 좋다. 500ml를 마셔도 좋다. 성장을 위해서는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꼭 먹어야 한다. 나이 들면 철분과 칼슘이 부족하니까 반드시 우유를 먹어야 한다. 이런 우유에 대한 상식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유가 유아기나 혹은 청소년기에 마시면 알레르기 질환 높아지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복통설사하고 피부가 발진하는 특이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왜 생겼는지 한번 과학적인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동물의 젖을 먹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풀, 열매, 사냥한 동물의 고기, 이 정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유, 즉 젖에 함유된 젖당을 먹을 일이 거의 없었죠. 유일하게 젖을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유기, 갓 태어났을 때 잠깐이었습니다. 엄마의 젖을 통해서만 젖당을 공급받았었고, 모유를 중단한 이후에는 젖당을 소화시키는 락타제라는 위장의 효소가 필요 없어졌죠. 몇 살 뒤에는 락타제의 분비가 저절로 멈춥니다. 일종의 태화작용을 겪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소나 양, 개, 이런 동물들을 가축화하였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가축화된 동물들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우유를 성인이 되어서도 섭취할 수 있게 된 거죠. 5, 6세가 되면 락타제의 분비가 멈췄었는데 이제 락타제의 분비가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유를 먹고 복통 설사를 하고 알러지 반응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락타제를 다시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적응 유전자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통 설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유전자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이 내용을 사상체질 의학에 한번 대입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상체질 중에서 우유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한 체질들은 태양인과 소음인, 소양인이란 이 세 가지 체질이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태음인들은 우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참 재밌죠. 소음인은 우유를 먹으면 복통 설사를 8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소음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변을 3일, 4일, 5일, 7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대변을 보지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대변을 보고 싶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유를 아침 빈속에 500ml짜리를 들이부읍니다. 그리고 나면 30분, 1시간 뒤에 대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 대변 보는 기분 때문에 자꾸 이 우유를 먹고 대변을 보는 분이 계세요. 관장제로 우유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소음인들한테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됩니다. 자주 하게 되면 장 운동이 저하돼서 고질적인 변비가 되죠. 고질적인 변비가 되면 우유를 먹어도 이제 대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음인은 우유에 적응하지 못한 체질이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우유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태양인하고 소양인은요, 알러지 반응이 많이 생겨요. 특히 피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집 큰애가 소양인인데 2살, 3살쯤 됐을 때 우유를 먹이니까요, 두드러기가 생기고 콧물이 질질질질 흘러요. 비염 초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단하고 유기농 두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왜? 소양인이니까요.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도 우유를 먹었을 때 다른 알러지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인하고 소양인도 우유를 가급적이면 적게 마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한테 무작정 절대로 우유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유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유에는 정말 수많은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그 영양 성분은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일지라도 내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직접 우유를 마시지 말고 발효시킨 치즈나 요거트 같은 음식을 가끔 먹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면 영양 부족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재마에 의하면 태음인은요, 한국 국민의 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태음인한테 우유는요,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우유뿐만 아니라 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소고기,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 도가니탕 뭐 이런 것들 태음인한테는 보약입니다. 태음인이 몸이 쇠약해져서 피로하고 기운이 없을 때 소고기 좋은 육회만 먹어도요, 정말 기운이 딱 생기거든요. 아마도 태음인은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에제를 성인이 되어서도 분비되게 하는 유전자 선택을 받은 혹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은 아니다.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에게는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알러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태음인에게는 너무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체 음식이라고 이야기되는 우유가 어떤 체질에 도움이 되고 어떤 체질에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